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조선에서는 천민이었지만 일본에 가서 신이 된 사람들 도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의 서쪽에는 아리타라는 이름의 한 마을이 있습니다. 아리타는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만큼 유명한 마을이기도 하죠.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명인사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 마을은 무엇으로 유명한 걸까요? 바로 도자기이죠. 마을 거리 곳곳에 도자기 가게들이 즐비하고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도자기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아리타 마을에는 매년 4월 29일에서 5월 5일까지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만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리타 마을은 어쩌다 도자기로 유명해진 걸까요?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도자기 마을인데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유명한 건 당연한 것이죠. 동시에 일본 자기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최초의 자기를 구워내고 아리타를 도자기 마을로 만든 것은 조선인 이삼평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리타 마을에서 생산되는 아리타 도자기의 시조가 바로 조선인 이삼평입니다. 이삼평 외에도 수많은 도공들은 조선에서 천민으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신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삼평은 진짜 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리타 마을에 가면 이삼평을 기리는 신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그 시절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유명한 도자기 마을을 형성하고 극진한 대접까지 받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왜란 시기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조선인들을 피로인이라 부르는데 이는 전쟁 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이죠. 당시 조선 피로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본 학자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한국 학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인 10만에서 4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조선 피로인들의 피라 비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첫째, 전투 중에 잡혀서 끌려간 경우. 둘째, 전투 지역에서 군량 수공, 축성, 자벽 등의 사역을 위한 경우. 셋째, 일본 내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넷째, 여자와 동자 중에 미모와 재능이 있는 경우. 여섯째, 전쟁 중에 일본인에게 협력한 경우. 일곱째, 도공 등 기술자의 납치이죠. 전부 일본에서 써먹기 위한 것들입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일본에 잡혀가서 서러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이후로 조선 피로인이 된 사람들은 달랐죠. 도공 등 기술자는 끌고 갔다기보다는 모셔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도공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높은 계급을 받았거든요. 참고로 이삼평은 사무라이 계급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일본의 사가본주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이런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조선인 포로 중 세공을 하는 자와 손재주가 있는 자는 여자라도 일을 시킬 수 있게 상부로 보내줄 것이며 이 명령에 따라 나베시마는 1593년과 15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도자기를 만드는 사기장과 봉제공, 자파공, 대장장이 등 수많은 조선인 기술자를 일본으로 끌고 갔죠. 이 중에서도 일본이 특히 관심을 갖던 기술자는 도공이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로 빠진 1595년 6월에 잠시 귀국한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고 차 도구도 하사하면서 조선인 도공의 납치를 다시금 지시했을 정도로 도공에게 큰 관심을 보였죠.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당시 도요토미가 다도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도요토미 같은 무사가 어떻게 다도에 심취해 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도요토미 말고도 당시 많은 무사들이 다도를 좋아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일이 허다한 무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살인의 업보를 내려놓기 위해 다도회를 마치 희생 제사쯤으로 여겼거든요. 또는 무사들 간의 결속과 충성 예법의 일환으로 여기기도 했고요. 이런 무사들 중 한 명이었던 도요토미는 조선의 도자기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다도가 꽤 발달한 상태였으나 양질의 도자기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산을 쓰려니 중국산은 과도하게 화려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의 도자기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당시 다도는 전략적인 포상이나 정치적 흥정물로도 이용되었는데 이때 조선제 막사발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인 오다 노부나가는 시바타 가치예를 회유하려고 시바타라는 이름을 새긴 조선제 막사발을 선물로 주었죠. 이 찻잔을 선물함으로써 오다 노부나가는 유혈사태 하나 없이 시바타 군대를 복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찻잔은 현재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조선에서는 별것 아니던 사발이 일본에서는 정치적 흥정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선제 막사발 가격은 일본 내에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가운데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선 막사발을 소장하고 싶다는 이들이 생길 정도였죠. 하지만 조선처럼 도자기를 제작할 기술자가 없으니 자연스레 풍기 현상이 일어났고 고급 막사발은 심지어 오사카성 한 채 값을 호가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그렇다면 이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보다 좋은 대접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조선에서 도공이란 직업은 멸시를 비롯해 각종 부역에 시달리는 비천한 천민 같은 신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막부와 다이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좋은 대접을 받으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었죠. 이런 도공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서 말한 이삼평입니다. 일본에 끌려간 이삼평은 가나가의 삼배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함께 끌려간 도공들과 도자기를 굽는데 필수 요소인 지좋은 고룡토를 찾기 위해 몇 년에 걸쳐 고군분투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리타 지역에서 최상의 고룡토를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삼평과 도공들은 이 고룡토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은 다음 백자를 생산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생산한 최초의 백자였죠. 이렇게 시작된 아리타 도자기는 현재까지도 일본의 도자기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의 역사를 조선인들이 새롭게 쓴 것이죠. 심지어 이삼평이 아리타에 정착한 뒤 조선 도공들을 중심으로 작업하고 싶다는 뜻을 영주에게 건의하자 영주는 이전까지 아리타 지역에서 살아왔던 일본 도공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만큼 조선 도공들의 위치가 일본에서 얼마나 높았는지 그들의 작품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빵빵한 지형과 조선 도공 특유의 섬세한 그리고 장인 정신이 합쳐져서 일본 도자기는 임진왜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백자 기술에 고려 상감청자 기술을 활용한 채색 도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도자기는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중국의 정권 교체기 혼란을 틈타 조선 도공이 만든 일본 도자기들은 중국산을 대체하며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당시는 유럽에서 동양의 도자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던 때였죠. 어떤 도자기는 금과 똑같은 무게로 거래된 적도 있고 어떤 도자기 한 개의 가치가 번듯한 집 한 채 가격일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어 이름인 차이나가 도자기를 지칭하는 명사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조선인이 만든 일본 도자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청자였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파란색 알료로 수려놓은 청화백자는 유럽인들에게 경이로운 예술작품 그 자체였거든요. 또한 도자기로 일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유럽인들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가구와 각종 공예품을 비롯해 일본의 물건들도 사가기 시작했죠. 조선의 도공들을 데려간 덕분에 일본이 누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일본 문화도 신비하게 포장되어 서양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유럽 궁전에 가면 당시에 구매한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한 조선인이 만든 도자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결과에 더없이 만족했고 끌려간 도공들도 자신들의 삶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손해본 것은 조선밖에 없었죠. 조선에서와는 180도 다른 대접을 받으며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된 도공들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아리타의 이삼평 가문은 현재 14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삼평과 비슷하게 일본에 끌려간 뒤 명인 대접을 받게 된 또 다른 도공인 심수관은 현재 일본에서 16대까지 자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손들은 모두 가업을 물려받아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조선인이 일본에서 조선의 기술로 도자기를 빚어 일본 도자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도공들을 대거 납치해 데려간 덕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갖춘 도자기 선진국 조선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천민이었지만 일본에 가서 신이 된 사람들 도공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